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6년 전에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전략들이 아직도 유효할까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4월에 다음 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책 전략들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추억의 책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내면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출판에도 마켓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배웠죠. 확실한 건 18년 4월은 확실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만 책이 먼저 나왔으면 생각했습니다. 진짜 17년 12월, 18년 1월에 책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에휴. 그래서 이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이 겨우 10,000부밖에 안 팔리고 절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중고 시장에서 6, 7만 원을 팔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직도 코인 트레이딩 관련해서 변변한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독자들이 위대한 책을 알아보는 것은 기쁘지만 저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책이 책방에서 팔지 나한테 인쇄가 들어오거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번 책은 다릅니다. 딱 반감기에 맞춰서 죽이는 마켓 타이밍 5만 부 10만 부 가자. 자, 참고로 나머지 책들 이런 책들이 볼 게 있어요. The Great Bitcoin,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에 관심 있으시면 추천해 드리고요.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암호화폐 투자하라. 이 책도 괜찮은데 요 책은 근데 조금 깊이가 이제 이 The Great Bitcoin보다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좋은 책입니다. 가상화폐 단타의 정석, 그 나시라는 분이 비트코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셨거든요. 여기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민철 작가님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일단 코인은 추세의 동물이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2018년에도 제가 이 말을 했고 지금도 완전히 유효하고요. 이동평균선이라는 놈은 추세 파악에 매우 훌륭합니다. 이게 이제 2018년 전이거든요. 이게 18년 전이고요. 이게 2018년 후입니다. 책이 18년에 나왔잖아. 이게 보시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2018년 전에도 그랬고 2018년 후에도 이동평균선 위에 비트코인 가격이 있을 때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투자를 안 하고 현금 보유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후에도 꾸준히 이것만 따라 했다라고 하면은 몇백 퍼센트에서 1000% 이상 벌 수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추세가 매우 강한 자산입니다. 2018년 전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벌긴 했지만 2018년 후에도 비트코인이 이동평균선 위일 때는 투자를 하고 아래일 때는 빼가지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 요 전략만 썼더라도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벌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만 그랬는가? 당연히 아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그 이동평균선 위일 때는 투자를 하고 아래일 때는 투자를 안 하는 전략,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썼으면은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3일, 5일, 10일, 20일 이게 뭐예요 하실 텐데 각각 그 이동평균선을 기준 삼아가지고 위일 때는 투자, 아래일 때는 현금으로 한 전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8년은 21선이 제일 좋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제일 좋았습니다. 2018년 후에는요. 근데 물론 그게 미래에도 그렇다라는 거는 아닌데 근데 확실한 거, 중요한 거는 어떤 이동평균선을 쓰던 가격이 그 위에 있을 때 투자를 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썼으면은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6년 전에도 듀얼 모멘텀 전략을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 추종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책이 이 전략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시가총액 톱 20 코인 중에서 지난 7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3개 코인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코인들을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보유한 다음에 리밸런싱을 하는 전략, 그 전략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비트코인 가격이 121 2평 위일 때만 이것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1 2평 아래로 떨어지면은 코인장 전체가 안 좋다고 보고 투자를 중단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전략이 6년 전 책에도 있었고 이번 책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요번에 제가 백테스트를 돌려보니까 이 전략을 2015년도부터 썼으면은 한 6만 배 정도 벌 수가 있었고요. 6만 퍼센트가 아니라 6만 배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왜냐면 2018년에는 이 전략을 쓸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동평균선 밑에 있었고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투자를 재개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도 한 5년 동안에 그래도 한 100배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100%가 아닙니다. 100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고, 자, 6년 전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안 먹히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 책의 메인 전략이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전략이었거든요. 그 전략이 2018년 전에는 진짜 잘 먹혔거든요. 보이시죠? 그쵸? 그 후에도 한동안 잘 먹혔습니다. 이 전략을 썼으면은 한 3년 반 만에 추가로 7배 정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책은 바깥은 한 겁니다. 그 책을 사신 다음에 그때부터 변동성 돌파 전략을 쓰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단 2021년 10월까지만. 그
후부터 전략이 좀 비실거립니다. 물론 22년에 하락장이었잖아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기는 하지만 근데 23년에도 이 전략이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때쯤 21년 10월쯤 이 전략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18년에 나왔기 때문에 3년 정도는 밥값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단기 자산이 이 전략을 팔로우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코인 해치펀드 이런 것도 요즘 많거든요. 또는 이제 코인 뭐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개인들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중에서 돌파 전략을 쓰는 분들이 꽤 많지 않았나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에 보면은 안티 좀비 전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한국 그 코인 좀비들이 쓰러지는 새벽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이고요. 이 전략도 이제 보시면은 그 18년에는 이게 아무래도 그때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치고, 근데 그 후에도 얘도 한 21년 뭐 그 말 또는 22년까지는 이 전략이 먹혔거든요. 새벽에 투자하는 전략. 한마디로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투자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4시간 동안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파는 전략이죠. 그쵸? 20시간 동안 보유하지 않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얘도 한 22년 후부터는 잘 안 먹히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수수료를 제외하면 똔똔 정도이고 수수료를 포함하면 확실히 좀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이 전략도 최근은 잘 안 먹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들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은 추세가 매우 강한 자산이다. 이거는 확실히 불변의 법칙이고요. 요즘 이제 기관들이 막 들어올 거거든요. ETF 이런 것 때문에. 그 후에 뭐가 좀 달라질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코인이 확실히 추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단기 전략들은 아무래도 널리 알려지면은 많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은 트레이드 효과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그 전략들이 죽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기 전략 펀드, 뭐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개인들, 뭐 해치펀드 등등 이런 친구들이 온 후에 효율이 좀 감소하는 것이 뚜렷이 보였고요. 일단 최측은 한국 비트코인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을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발간 예정입니다. 여러분 유익했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